이제 벌써 듣기만 해도 긴장이 되는 여러분의 주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방송국의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모기 소리인데요. 이제 이 장마가 끝이 나면 본격적인 모기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매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판 클래스에서는 모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모기 이야기를 가장 재밌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모기 박사님을 모셨어요. 최근에 또 한 예능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전 국민적인 국민 모기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의 이동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십시오. 이게 모기 공식이 있거든요. 제가 네. 만든 x = n+1인데 x는 이제 방 안에 있는 모기의 개체수, n은 이제까지 내가 잡은 모기의 수. 잘라는 꼭 하나가 더 있어요. 자물 설치도 그래서. 논문 하나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이시죠? 김선희 선생님도 그 모기 얘기, 본인이 인간 모기향이라고. 예, 저는 그냥 아예 잘 때 모기약을 항상 상비해 놓고 옆에 놓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모기 향이 없으면 다 제 옆에 와서 잡니다. 네. 그럼 저만 물거든요. 이렇게 저를 주장하시면 항상 예. 있는데 특정인만 물 수가 있습니까, 박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건강한 분들하고 아. 성장기에 이제 그 세포 분해가 활발하니까 대사작용도 그 활발합니다. 목욕 잘 안 하는 사람이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네. 아, 목욕잘 안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원리는 뭐냐면요. 예. 모기가 한 20m 전방서부터 20m. 예, 몸에서 나오는 채취를 맡고 찾아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몸에서 나오는 채취라는 게 땀 냄새인데 아.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또 몸에서 대사작용이 활발히 해가지고 아하. 그 단백질 분해 물질들, 아미노산이라 젖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모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가죠. 네. 그래서 건강한 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액티브한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잘 갑니다. 목욕을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김성윤 소장님을 위해서 그냥 대사가 활발하신 분이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올해는 모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왜냐면요. 예. 모기가 지금 그 유충들이 그 물에 사는 수소곤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죠. 예, 지금까지 장마가 이렇게 지속된다거나 폭우가 내리면 다 떠내려갑니다. 고여 있을 수 없으니까. 네네.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예, 없으니까. 특히 농촌에는 이제 말라리아 모기하고 그 뇌염 모기가 논에서 나오거든요. 범람이 되니까 확 줄어듭니다. 대신 이제 도시에서는 빨간진 모기가 주로 나오는데, 빨간진 모기. 네, 요거는 범람해도 남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하실 같은데 네. 또 그 지하 구조물에 물고인데 이런 데서 산란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철 비가 많이 와도 도시에서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기들이 생존력이 기가 막히네요. 또 그 고여 있는 작은 물에서 또 생존해가지고 또 기어코 또 알을 낳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부화를 해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또 산란하는 장소 또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모기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게 그 모기를 왜 원래는요. 창조하셨어요? 예. 아니 진짜 궁금하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구더기는 뭘 해체라도 하잖아요. 예를 그래. 들어서. 예. 근데 이제 모기가, 창조물이잖아요. 예. 창조물인데 그냥 하나님의 창조하신. 예, 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신학적으로. 예. 예. 고신대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고려 신학교. 처음에 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 예. 식물만 먹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노아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식을 허용을 하셨거든요. 그때 모기들이 원래 모기의 밥이 그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암컷도 그렇고 수컷도 그렇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꽃에 이제 꿀을 빨아먹고요. 아. 그런데 이제 암컷이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나기가 어려우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아. 이제 피를 빠는 거거든요. 아. 그게 하나님이 그때 딱 이제 허용했습니까? 허용. 아, 이게 창조설이 제8일이네. 8일. 제8일에 모기를 만드셨네. 그래도 이제 이 생태학자들도 이 모기의 생존 의의에 대해서 잘 반박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네네네. 아까 김선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근데 모기가 뭐 꽃가루를 날라주고 이로운 점. 이런 예, 얘기도 예. 있다고 이로운 점. 네, 이로운 점은 이제 이것도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생태계의 이론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먹이 피라미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요. 종류도 많고 하단에 있는 거는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모기가 설사 없어진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좀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워낙 수가 멸종돼도? 많기 때문에. 멸종돼도. 네, 근데 역할은 뭐냐면 이 유충들이 물에 살잖아요. 아. 그 물 속에 있는 영양 물질들을 자기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체로 이제 형태로 만드는 거죠. 먹이로 이제 형태로 만들어서 포식 곤충이라든가 물고기가 그 먹이로 제공을 하죠. 자기 몸을. 그냥 먹이 연쇄의 한 일원이 되고요. 사료의 역할이구나. 성충의 경우도 이제 그 조류라든가 박쥐 또 무슨 뭐 잠자리 박쥐. 같은 그런
포식성 곤충들의 먹이로 또 자기 몸을 제공을 하죠. 아. 그래서 먹이 피라미드에서 한 역할을 합니다. 아, 잠자리가 많이 보이면 모기가 많이 희생을 네, 했구나 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의 꿀도 이제 아. 빨으면서 수분을 또 그 꽃가루를 전하기도 하고요. 교수님과 얘기하니까 모기가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모기가 반박 불가능한 해충인 이유는 역시 전염 매체이기 때문인데 매개체이죠. 그래서 네. 지구상에서 가장 살인 많이 한 동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사실? 맞습니다. 아. 그 왜냐면은 지금 그 1년에 예. 모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7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요. 네. 대부분은 뭐 50만 명 이상은 이제 말라리아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는 아니고요. 3일열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그렇게 거의 없는 건데 예. 열대열 말라리아가 이게 위험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말라리아가 위험하죠. 근데 그렇군요. 그 뭐죠 신장사상충 이것도 모기로 옮기.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모기가 딱 하면 이제 병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기생충 알이 들어간다는 네네.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기생충의 그 새끼는 눈에 잘 안 보여, 거의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아, 그것을 이제 그 전하게 되는데 그 벌레입니다 벌레. 예. 그래서 사상충의 충자가 벌레 충자고 아. 또 그 말라리아도 그 원충입니다. 세포 아. 하나밖에 없는 원충.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벌레예요. 말라리아도. 요번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러시아 병사들이 모기를 물렸는데 거기서 막 이만한 기생충이 나오고 이러는데 네. 그런 것 사상충. 예. 그게 이제 사가 실사자거든요. 가는 실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잘하면 진짜 눈으로 실처럼 보입니다. 보이더라고요. 네, 길어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모기도 이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피가 있고, 네. 아니 모기가 있고, 네. 또 아닌 모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암컷만, 네네. 암컷만 빨아먹는다. 예, 예. 아, 그 크고 막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들은 우리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고, 왕목이라고 있습니다. 왕모기. 예, 그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큰데 예. 요거는 이제 유충기 때 다른 모기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 모기 천적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육식을 하니까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산란을 합니다. 아. 성충이. 근데 예. 성충의 주둥이는 상당히 길어가지고 음흠. 사람을 흡혈하지도 못하고 약해서 또 뚫지도 못합니다. 음. 그게 되고 우리 이제 여름철에 그 도시에도 있습니다만은 예, 창문 열어놓으면 불빛 보고 들어오는 아주 큰 모기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그게 각다귀라는 건데요. 각다귀, 다리가 많은 귀신의 약자죠. 각다귀. 그러니까 그거는 각다귀, 사람들이 귀신이네 예, 진짜. 아주 무서워합니다. 워낙 크니까 생긴 건 보기만 모양 해도. 똑같은데 예. 상당히 커요. 다리도 길고. 아. 근데 그건 주둥이가 태화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못 물질 물어. 않습니다. 못 물질 물어요. 못해요. 험상궂게만 생겼구나. 예, 그래서 생식만 하고서는 며칠 못 삽니다. 아하. 아, 그럼 성체가 돼가지고 생식만 하고 그냥 좀 예, 예. 그런 곤충들이 좀 있죠. 화끈한 삶을 살다가는군. 깔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깔따구. 아. 깔따구는 뭡니까? 깔따구라고 이제 모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도 그렇고. 아. 그것도 역시 주둥이가 태화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깔따구인데 모기랑 또 헷갈려 또 무서워하지 예. 말아라. 예. 우리를 무는 모기는 주로 어떤 겁니까? 그 밤에 우리 밤잠을 설치게 하는 모기. 예, 그게 이제 도시에서 뭐 지방도 시골에도 그렇지만 예. 가장 흔한 것이 빨간진 모기거든요. 빨간진 모기. 예, 그 빨간진 모기가 왜 이렇게 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종류예요. 아, 네. 이게 산란을 아무데나 합니다. 음. 모기들은 종에 따라서 산란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예. 얘네들은 아무데나 산란해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깨끗한 물도 좋고 아주 지저분한 그 오염된 물에도 산란하고요. 뇌염모기나 말라리아 모기는 지저분한 데도 산란을 안 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요. 걔네들 특전사여서 그런 예,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염분 있는 데다 나는 종류도 있는데 아하. 요 빨간진 모기는 이제 아무데나. 예, 그러니까 뭐 하수물이라든가 아. 또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흔히 우리가 알 수가 도대체 있고요. 모기 하나의 성충이 얼마나 많은 알을 예, 근데 흡혈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대략 100개에서 150개를 낳습니다 한 번에. 아, 한 번에. 예. 근데 옛날에는 말라리아 그러면 저기 뭐 월남에 가거나 뭐 이럴 때 걸려오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막 200명 육박하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월남 같은 데는 그 열대열 말라리아고요.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 원충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3일열 말라리아죠. 어. 예, 하루 열 나고 하루는 안 나고 그 다음 날 또 열 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 3일열 말라리아. 그렇게 그거 뭐 얘기하죠. 위험도 위험은 아주 심한 독감 같은 고생은 합니다. 근데 예. 왜냐하면 저쪽에서 뭐 그 말라리아 걸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 예. 그 무슨 산이나 특히 바다 같은 데 가면 좀 까만색 모기라 그럴까요? 예, 막 예, 예. 군복을 뚫고 들어올 것 네. 같은 막 모기가 있어서 바닷가 모기가 더 세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 토고스목이라는 종류인데요. 예. 그 사이즈가
보통 모기보다 좀 큽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모포 석장도 뚫는다는 말이 나오죠. 뭐 석장. 군대 있을 때 예, 군대 있을 때 너무 과장인데. 바닷가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염분이 섞인. 모포 예, 석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예. 바닷가에서 한 10m 이상 떨어진대. 파도가 바로 들어가면 너무 염도가 세기 때문에 사살을 안 하고 예. 물가루 파도 쳐서 물가루 약간 들어간 바닷물이 한 3 내지 4% 정도 되거든요. 염도가. 예, 예. 근데 이제 그 모기가 나오는 데는 0.5% 안팎됩니다. 그런 데다 산란하는 게 바로 토고수 모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셔서 10m 이상 떨어진 바위용도에 물고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물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 장구벌레가 있으면 예. 그건 토고수목입니다. 100%.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기를 딱 보시면 이 친구는 뭐 빨간진 모기구나. 뭐 이렇게 다 악다고 다 아십니까? 그렇게 모릅니다. 겸손하시네요. 아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 잡아봐야죠. 워낙 작아가지고 잡아서 봐야 됩니다. 날아갈 땐 잡아서. 그 무늬를 보고 알거든요. 색상하고. 아, 소리로 소리로 무식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께 좀 불쾌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혹시 잘 잡는 법도 아십니까? 모기를 잘 잡는 그건 법. 내가 집안에 잘하는데. 들어왔을 때 네. 말씀이죠. 네.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것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 네, 저도 많이 물려봤거든요.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어디. 일단은 애들이 있을 때는 뭐 저희 그 모기장? 모기장 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애들도 좋아해요 또 그거를. 아, 네, 모기장 있으면 또 막 그 캠프하는 느낌도 들고 이제 막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 모기장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탁 해가지고 쳐지니까. 근데 모기장이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모기 향이라든가 아. 뭐 이런 것들은 무슨 킬라? 예, 킬러 이런 거를 모기 향이요. 향. 아, 그거는 침실에다 넣어놓고 한 시간 정도 틀어놓습니다. 사람 있지 말고. 아. 그럼 그 안에 있는 놈은 죽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안 죽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잠잘 때 저 같은 경우는 프라시하고 그 전기 모기채 있죠. 그걸 옆에다 머리맡에 둡니다. 아, 그래서- 주무실 때요? 예. 요즘도? 요즘은 이제 제가 철저히 그 방어를 해가지고 밖에서 못 들어와요. 저 루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목에 자꾸 들어오는가. 그 연구를 감히 했어요. 모기 박사의 집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해놔가지고 거의 아. 이제 안 나옵니다. 올여름에는. 아. 근데 그 전에는 그걸 갖다 놓고 예. 앵 하잖아요. 앵. 그 앵 하면은 그거는 뭐 이 귀 근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좀 떨어지면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 불 켜고 이러면 또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서 팔을 이렇게 쭉 피고서 휘두르지 마시고 아. 얼굴 근처에 휘두르시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걸 놓쳤다 그러면은 불을 켜지 마시고 아. 프라시로 벽을 비추시면 잘 보인다 그게. 아. 잘 보여요. 아하. 그래서 프라시로 이렇게 비추면서 벽에 주로 앉거든요. 아. 제 경험상으로는 한 예. 88, 90%는 벽에 앉고요. 아, 모기들이? 벽이나 아하. 그 커튼에 앉고 아하. 한 10%, 20%는 이제 천장에 앉더라고요. 네. 아하. 그렇게 해서 잡죠. 예, 기다립니다. 딱 웽하면 기다려. 그러면 신경을 곤두서면 딱 앉는 이 지점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거기다 쫙 때려가지고 잡는 그렇군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앵 했다가 그 모기의 항적을 놓쳤을 경우에 네. 이제 가장 많이 있을 곳은 벽이다. 네, 80%의 벽에 붙어 있을 거니까 네. 차분한 마음으로 벽을 바라봐라. 예, 벽이 프레시로. 제일 잘 보입니다. 이렇게 아, 프레시로 교수님 비추면. 앵 소리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네. 앵 하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예, 예. 근데 모든 곤충은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앵 자기가 소리. 좀 정말 계속 가세요. 예. 그 모든 곤충 어쨌든 자기를 숨기고 안 죽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은데 모기는 왜 이렇게 인간에게 거슬리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닐까요? 예,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스텔스 모기도 예. 있지 않나요? 소리 안 나는? 그건 좀 이따 말씀. 아니, 가만히 좀 계시래요. 일단 그 앵소리, 모기가 앵소리. 사실은 사람한테 피 빠는 거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 대상이 따로 있어요. 종류에 모기들이? 따라서. 예.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서 가장 흔한 그 빨간진 모기 있죠. 빨간진 모기. 그놈들은 선택 여지가 있으면요. 조류, 새를 좋아합니다. 새도 예. 물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 둥지로 많이 가서 물고요. 예. 그다음에 닭장이라든가 새 쪽으로 많이 가고. 아. 그다음에 이제 뇌염모기라든가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도 대동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그 축사 쪽으로 많이 가요. 아. 그래서 그걸 소돼지. 그걸 그 윗속에 있는 혈액을 분석해 보면요. 모기에. 사람 피는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앵 소리 난다고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이거 뭐 소나 뭐 돼지나 이거 새들이 그 모기 소리를 알 리가 없으니까 바뀌지 않죠. 나는 소리는 그냥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뭐 뇌염모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먼저 문 다음에 사람을 물어야 병이 옮긴다 이런 얘기. 네네네.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돼지 몸에 그 병원균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병원균 딴 건 안 그렇고요. 예.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동물 조류도 있고 무슨 심지어는 뭐 그 양서류한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돼지하고 물새, 대형 물새, 뭐 해오라기라든가 이런 대형 물새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그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막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요. 그거를 모기가 빨아가지고 해야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다른 바이러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뇌염 환자한테 피 빨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안 걸립니다. 그건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즈도 모기가 물면 에이즈 환자 물면 다른 사람이 또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에이즈도 그렇구나. 근데 댕기열은 달라요. 댕기는 댕기 걸리는 사람이라든가 댕기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를 빨아가지고 다른 사람 물면 그건 걸립니다. 근데 아무 모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 모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흰줄순 모기만 옮길 수가 있어요. 댕기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우리 모기 박사님도 모기를 피하는 방법이 친근하다 이렇게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손이 없는 동물들은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그 소나 돼지도 모기한테 물리면 가렵긴 한 거 아닌가요? 가렵죠. 네, 가려운데 그 이제 그 특히 그 돼지 그러니까 소나 돼지들이요 피를 많이 빨리는 경우 있어요. 너무 많을 때는 옛날에 그런 동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개간하다가 말아가지고 거기 빗물이 고여가지고 바닷물하고 섞여가지고 모기가 대발사한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태계가 깨지면 천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알을 낳으면 알을 낳는 대로 그게 성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엄청 많으니까 거기 축사에 모기들이 몰려가가지고 다 말라 있어요. 피를 하도 빨려가지고. 실제로 돼지가 삐쩍 마르거나 소가 삐쩍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를 못 키우겠다고 하는 그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소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농민들이 뭐 하는 게 없나요? 그 가렵고 그러면은 이제 막 등을 비비죠 벽에다가. 소도. 그래서 특히 그 이제 등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기는 아닌데 그거는 모기하고 피 빠는 방법이 좀 달라요. 등에는 째입니다. 째가지고 피를 흘리면 그걸 핥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렵고 그러니까 막 비비죠. 옛날에 그 돼지 등에 막 그 피 흘리게 다 등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시골 근처에 살아가지고. 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뉴스에 보면 모기와의 전쟁이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다. 텍사스에도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2003년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15만 명이 지금 페루에서는 댕기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구 온난화와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향이 있죠. 따뜻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강우량이 좀 그 많아지고 그럼 산란처가 좀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댕기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사는데 그 살지 않은 데를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간을 하다 보면 그냥 뭘 자꾸 버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 폐타이라든가 또는 빈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버리게 되면 거기다가 산란하는 종류가 흰줄 순모기하고 이집트 순모기인데 얘네들이 댕기열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도 옛날보다 뭐 엄청 많이 환자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게 거의 뭐 200배 이상 늘었다던가 제가 지금 수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원인도 점점 공업화되다 보니까 농지를 얻기 위해서 자꾸 밀림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지고 모기 개체수도 늘어나니까 물리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뭐 페루는 그 모기 감염병 제대로 못 막았다고 장관이 해임되기도 한다는데 그럼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모기를 어떻게 박멸할 것이 이것도 심각하게 또 대두되는 것도 있겠네요. 저희는 이제 막 나만 물어 이렇게 유쾌하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진지하게 나라에서 어떤 대책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제 살충제를 뿌리는데 그것도 성충 이제 선진국에서는 성충 기주로 안 하고요. 유충 기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면요. 이 정화조에 우리나라 정화조에 1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모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 가정용 소형 정화조가 1톤짜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모기가 보름에 2만 마리가 나옵니다. 2만 마리.
그러면 한 달이면 4만 마리가 나오거든요. 1대2가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4만 마리 최소 4만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예. 언제 거기다 사서. 유충 약제를 넣으면요. 아.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유충 방제를 위주로 하는데 예.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의 문제가 많고 지난번 지카도 많이 발생됐죠, 브라질에서. 그래서 브라질이라든가 지카 바이러스. 예, 페루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예. 한 그 수컷을 예. 이렇게 날려보내면 어. 그 유전자가 교미라면 그 암컷에 유전자가 들어가고 난 새끼들이 예. 그러니까 유충들이 죽어요. 중에서 암컷들이 다 죽어 없어진대요. 암컷들이. 이제 그런 방법도 쓰고 또 방사선을 쬐면은 수컷에 방사선을 쬐면은 예. 이제 그 불임이 되죠. 어. 뭐 엑스선이라든가 감마선을 쪼여가지고요. 예. 그럼 불임된 거를 날려보내면 암컷하고 교미를 하게 되면 얘들 교미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액 속에 불임 그 수컷 저 정충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알을 낳지 부화하지 못하는 못하는 그런 알들만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멸망은 못 시키나요? 그렇게 하려면은 야외에 수많은 그 수컷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케이스는 8, 90%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요. 예. 조그만 섬에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섬에서 하면 그게 가능해요. 아하. 왜냐면 밖에서 나오는 그렇죠. 모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진 교수님 말씀에 스텔스 모기. 네네네. 예, 스텔스 모기 그 질문. 소리 없이 스텔스 모기가 예.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요. 예. 우선 모기가 날아가는 그 속도가 한 그 1초에 1km 정도 1초에 1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얘네들이 가다가 뒤로 빽해요. 가다 뒤로 빼고 바로 위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렇죠. 전후 좌우 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방향 전환하는 거를 우리 눈동자가 못 따라간다 못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고 있다가 없어지는 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말라리아 모기가 뭐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암컷 수컷 만나는 것이 날갯짓에서 나오는 파장 소리를 듣고 내 종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서 그 교미하거든요. 그 소리가 안 나면 교미를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말라리아 모기는 주로 실내보다 야외 밖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오픈된 데서는 모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날개 소리를 듣고 꼬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날개 소리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게해서 죽이는. 그런 연구 비슷한 게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암컷 수컷이 교미를 하잖아요. 네. 하면은 암컷은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충을 몸에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교미를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수컷은 본능적으로 자꾸 암컷하게 덤비니까 예. 이게 수컷 비행 소리가 나면 암컷은 좀 피하는 습성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음파를 파장을 내보내면 인위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게 최적의 조건에 봐야 33% 정도밖에 깊이가 안 됩니다. 약간 귀찮다는 말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3%를 쫓아낼 수 있구나 그래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다. 아니, 모기의 행복 추구권. 예, 물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궁금한 건데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모기약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보니까 테이프 있죠. 네. 그러니까 밀봉되는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물린 부에다 붙이면 좀 덜 가렵다 그래서 붙여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좀 덜 가렵더라고요. 이게 네.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이제 좋은 식약처에서 인증된 그 약품, 그 약국에서 파니까. 그럼 만일 그게 없고 지금 당장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뉴욕에 그 닥터 슐츠라는 피부과 의사가 예. 거기 그 신문사에다가 그 예. 기고한 그 방법이 조금 소개를 하면요. 예, 닥터 슐츠. 예. 그건 사실 과학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얼음이라든가 찬 것을 물린 데다 갖다 놓으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수축이 되잖아요. 모세혈관도 수축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려운 게 이제 엘러지 반응인데 그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세포에서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덜 나오게 한대요. 완화시킨다. 네, 그래서 덜 얼음이. 가렵다고 그러고요. 얼음. 그다음에 뭐 그 바나나 껍데기 안쪽으로 바른다든가 식초에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바른다거나 네. 또는 심지어는 미안수 있죠. 예. 얼굴에다 바르는 그
미안수라고 예, 네. 그거에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아,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시원하죠. 아하. 근데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침 바르면 안 됩니까? 침은 그 침이 바르시는 거나 이제 물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그래요? 증발에 의해서 시원해서 이제 그런 건데 아. 침이 무슨 소독 성분이 있는 그건 건 아니고요. 아. 오히려 침에 무슨 소독이 있겠어요? 이런 이제 50년째 모르고 살았던 거는 알게 됐네요. 이 입안에 그 세균이 많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안 좋다고 그러죠. 목욕도 안 하고 침도 심각하네요. 아 정말 우리 김성현 선생님 오늘 큰 개몽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김성현 미안해. 소장님을 위한 시간 모기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청취자 질문 중 하나가 박사님은 어떻게 모기를 연구하게 되셨냐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 아,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그 곤충학 실험실에서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학부 때 그 자기가 자기가 관심이 많은 실험실에 이제 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곤충 실험실에 들어갔고 예. 또 중학교 때도 곤충반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곤충하고 이렇게 인연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의 파브르를 꿈꾸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예. 국립보건연구원 매개곤충과 모기 연구하는 데였습니다. 아. 그때부터 모기 연구를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예.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 나중에 이제 교수직으로 옮기셨지만 제가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예. 이효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 예. 그리고 저를 얼마나 이렇게 인카레지 시켜주시는지 예. 연구하는데 아주 제가 쪽 빠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제 취미가 연구가 돼가지고 아하. 그냥 그 연구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아하. 모기와 함께 이제 네네. 하시다가 이제 지금 석사 교수가 되셨는데 대한민국의 국민 모기 박사가 되셔서 전 국민들에게 개몽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 혈액 건강은 상관없죠. 모기 물리는 네, 거. 상관없습니다. 네. 아 예, 혈액 건강 좀 상관없다. 말씀드릴까요? 예, 뭐 한 10초 남았습니다, 아, 예. 교수님. 예. 그걸 일본에서 발표한 건데 아하. 그 통계학적으로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 O형 피가 많은 우연히 O형이 많은 동네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O형이 많이. 그럼 만일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라면은 뭐냐면 예. O형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다고 하다면 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다고 하는데 성격이 활달한 분들한테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린 하겠습니다. 분비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국민 모기 박사 고신대학교 보건환경부 이동규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